직원들끼리만 대화를 나누는 단체 카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직원이 그렇듯 상사를 험담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어느 날 그 카톡 가입자 중 한 명이 단체톡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대표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회사가 힘들어 구조조정 이야기만 나오던 찰나에 저는 이 일로 해고를 당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출근한 날 말이에요. 이런 일로 해고된 게 너무 억울합니다. 단톡방에서 나눈 이야기를 대표에게 발설한 직원을 고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일로 해고를 한 대표를 부당 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단체 카톡에서 상사를 험담한 내용이 일단 그 카톡 안에서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는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뭐 사실 단체 카톡방 대화 내용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표현의 자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침해되는 거 아니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행법 특히 형사적으로만 본다면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되려고 한다면은 이제 공연성,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단체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언제라도 외부로 이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고요. 해당 카톡 내용 자체가 증거로 남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더구나 이런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보통 이제 한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다른 두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널리 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단체 채팅방에서는 이런 말하는 것 자체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요. 이 단체 톡의 내용을 대표에게 발설한 직원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직원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사실 어떤 비밀을 주고받는 사람 사이에서 예.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은 어떤 민사적 책임을 묻기는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또한 단톡방의 경우에는 예. 많은 정보와 대화가 실시간으로 사실 오가기 때문에 비밀방이라고는 하지만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들 또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실들을 적시를 했다면 보통은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사실을 뭐 대표에게 전한 그 발설자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민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디 가나 뭐 상사 욕하는 직원은 꼭 있죠. 근데 이게 또 지금 해고를 당하셔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해고 사유가 될 수가 있나요? 예, 이게 일률적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판례가 좀 갈리기도 하고요. 이게 예. 그 이유가 해고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해고라는 중대한 처분을 하게 되면은 그에 걸맞는 정도의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전제로 깔리게 되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는 결국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 행위가 명예훼손 등의 범죄 행위가 된다. 이렇게 보아가지고 해고 사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판례도 좀 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를 험담한 경우에도 해고 사유가 인정된 경우도 있고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직장 상사가 직원을 험담하고 이제 허위 내용으로 소문을 낸 경우에도 해고 사유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직장 간에는 상호 존중 관계가 있는 것인데 네. 그런 행동으로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서 더 이상 직장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어야 되고 예. 그거는 발설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서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 이 판례 같은 1심, 2심, 3심이 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해고 사유는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안 같은 정도에서 네. 해고 사유가 된 거는 좀 과하죠. 과한 측면이 네. 있다고도 보입니다. 네. 이 회사가 아무래도 이 대표의 말이 굉장히 파워가 엄청 있는 회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출근했다가 당일에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보통 해고를 하더라도 뭐 기간을 좀 주고 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예. 해고의 경우 서면 통지로 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정당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네. 해고 예고 수당으로 최소 31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바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해고 일단 뭐 정당성 여부도 다투어야겠지만 사실상 정당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30일 전에는 얘기를 해야 해주거나 된다. 아니면 한 달치 월급을 사실은 줘야죠. 예.
그럼 이렇게 당일 통보가 돼 있어도 이분은 한 달치 월급은 일단은 받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회사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할 때 우리가 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 해고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예. 해고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받은 부분을 보전하는 부분이 있고 예. 또 형사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저희가 해고 자체의 효력을 다투고 싶다 그러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또 안 된다고 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부당해고 구제를 이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와 별개의 제도로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는 민사소송 네. 많이 들어보셨을 해고 무효 확인해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고 자체에 대한 이게 행정적 처분, 노동위원회를 통한 네. 하거나 아니면은 민사법원에 바로 하실 수 있고 이와 더불어서는 이제 민사적으로는 내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그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받았을 임금 부분을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네. 하실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이런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고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